중국의 유교 사상가 맹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모습을 언뜻 보게 되면 깜짝 놀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이는 아기의 부모와 친해지기 위함도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비난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하는 행동도 아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이다. 이는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상가 순자는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는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법과 질서에 의해 선으로 규정된 행동을 했을 뿐 그 이면에는 항상 악이 존재했고 인간의 본성은 악으로 기우는 성향을 지닌다. 따라서 올바른 행동을 하게끔 규범으로 다스려야 한다. 바로 성악설이죠. 또 다른 한 명은 인간은 물과 같아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며 성무선악설을 주장했습니다. 해리포터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걸 떠드냐고요? 윤리 시간이냐고요?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감옥입니다. 교도소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소를 큰 집이나 학교라고도 합니다. 가르침을 받기 때문인가요? 사실 교도소가 하는 역할은 범죄자들을 사회와 분리시켜 놓는 역할은 물론이겠지만 죄값을 받고 난 후에는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역할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겠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법 세계의 감옥은 어떨까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언급된 감옥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린델왈드가 세운 누멘가드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아즈카반이 있죠. 누멘가드는 오스트리아 알프스 산맥의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형은 검은 돌로 만들어진 높은 벽이 우뚝 솟은 건물이라고 묘사됩니다. 그린델왈드에 의해 세워졌지만 범죄자들을 수용하던 시설이라기보다는 그린델왈드의 반대 세력들을 가둬두는 용도로 설립되었고 추종자들의 작전 기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감옥의 입구에는 그린델왈드의 추종자들이 사용하던 슬로건 더 큰 선을 위하여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린델왈드의 몰락 이후에도 그대로인지는 모르겠네요. 시리즈를 통해 알려진 수감자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멘가드의 설립자인 그린델왈드입니다. 1945년 알버스 덤블도어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후에 이곳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묘사됩니다. 볼드모트가 딱총나무 지팡이를 찾는 과정에서 누멘가드를 방문했죠. 그 외에 누멘가드에 관한 정보들은 얻을 수 없었지만 아마도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에 추가로 언급되거나 묘사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린델왈드의 범죄에서 나왔던 그린델왈드가 있는 장소, 그곳이 바로 아마 누멘가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설명드릴 곳은 마법사들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한다는 아즈카반입니다. 롤링 작가의 말에 따르면 아즈카반이라는 이름은 머글 세계의 알카트라즈 교도소에서 모티브를 얻었고 파괴의 장소, 지옥의 심연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 아바돈의 합성어입니다. 아즈카반은 15세기부터 존재해왔으며 원래는 감옥의 용도로 사용되던 곳이 아닙니다. 머글과 마법사 세계의 지도 모두에 나타난 적 없는 섬에 있던 요새로 아마도 마법적인 방법으로 숨겨져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요새에는 스스로를 에크리즈 디스라고 부르던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마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강력한 마법사임은 틀림없었지만 국적은 불분명했고 어둠의 마법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부분만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에서 지나가는 먹을 선원들을 꿰어내어 실험에 사용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죽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제정신이라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하고 은폐 마법이 풀리고 나서야 마법부에서는 이곳에 섬이나 건물이 존재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위해 파견된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봤는지 말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그나마 가장 덜 무서운 부분이 그 장소에는 디멘터가 들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멘터,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디멘터는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가장 끔찍한 마법 생물 중 하나입니다. 생김새는 베일을 쓴 뼈다귀가 공중을 둥둥 떠다니는 형상으로 까만 망토를 달고 다닌다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나즈굴을 떠올리게 하죠.
언어 능력은 전혀 없으나 영혼을 빨아들일 때 필요한 입과 비슷하게 생긴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디멘터들의 몸동작을 해석해야만 하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디멘터는 눈이 없기 때문에 시각적인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목표물을 향해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디멘터가 사람들의 감정을 감지하여 그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버스 덤블도어가 개인적으로 가장 혐오하는 생물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즈카반의 상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키스 때문입니다. 물론 낭만적인 키스는 아닙니다. 그들의 키스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가장 기억하기 싫은 기억만을 남기고 행복한 기억들을 디멘터에게 서서히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디멘터의 키스를 받는다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린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디멘터에게 다가가기만 해도 자신이 느꼈던 행복한 감정이 사라지며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멘터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초콜릿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효능은 마법사들 뿐만 아니라 머글들도 잘 알고 있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죠. 따라서 우울감을 가져다주는 디멘터의 키스에 대한 완벽한 처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받고 싶다면 디멘터에게 당한 척을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하지만 초콜릿은 단기적으로 행복감을 가져다 줄 뿐이고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디멘터를 물리치는 방법 또는 우울함을 떨쳐낼 방법을 스스로 꼭 찾아내야 하겠죠. 물론 지나친 초콜릿 섭취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마법사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으로 디멘터를 물리치는 방법은 페트로누스 마법입니다. 이는 가장 유명한 방법이지만 그만큼 습득하기 어려운 마법이기도 합니다. 페트로누스 마법의 목표는 은빛의 동물 형상을 한 수호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주문의 사용과 더불어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을 떠올려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마법사들은 페트로누스 마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성공해내는 마법사는 엄청난 마법의 재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아즈카반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법부의 권력층 중 대부분은 아즈카반을 파괴되어야 할 사악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집을 빼앗긴 디멘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를 생각하며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디멘터는 매우 강력할 뿐 아니라 죽이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또한 섬에 있던 요새의 벽은 고통과 비통함으로 물들어 있었고 일종의 어둠의 마법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디멘터들은 요새에서 나오는 기운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이 건물을 조사했던 전문가들은 누군가가 아즈카반을 부수려고 시도한다면 건물 스스로 저주를 뿜어낼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요새는 결국 수년간 버림받았고 디멘터들의 지속적인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즈카반은 어떻게 감옥이 되었을까요? 국제 비밀법령이 시행되고 나서 마법부는 여러 도시와 마을에 존재하는 작은 마법 감옥들이 보안상 문제가 많음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수감된 마법사들이 탈출을 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탐탁지 않은 폭발음이나 냄새, 불빛들이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마법부 장관이었던 다모클레스 라울은 반머글 정책을 내세우며 세력을 키웠던 인물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떨어진 거리에 있는 섬에 위치한 요새를 감옥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고 또한 그곳에 서식하는 디멘터들도 마법부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간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많은 마법사들 뿐만 아니라 아즈카반 같은 어둠의 건물에 대한 전문가들조차 이 계획을 반대했지만 라울 장관은 이를 추진했고 이어서 수감자들은 아즈카반으로 꾸준히 배치되었습니다. 몇 명의 수감자들은 이송되기 전에는 미치거나 그렇게 위험한 인물이 아니었지만 아즈카반에서는 빠른 속도로 그렇게 변했다고도 합니다. 라울 장관에 이어 장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은 친아즈카반적인 성향을 가진 페르세우스 파킨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엘드리치 디고리가 장관직을 맡을 때까지도 아즈카반은 15년간 운영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탈옥이나 보안 위반에 관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고 잘 운영되는 듯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디고리 장관은 직접 아즈카반을 방문했고 감옥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수감자들은 절망 속에서 죽어갔고 대부분 미쳐있는 상태였죠. 디고리 장관은 죽은 자들을 위한 묘지를 만들어 그들을 추모했고 런던으로 돌아오자마자 아즈카반을 대체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위원회를 통해 적어도 디멘터들을 간수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멘터들이 섬에 머무르는 이유가 그들이 수감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식량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만약 수감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면 디멘터들이 감옥을 버리고 영국 본토로 이동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디고리 장관은 아즈카반에서 봤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에게 빨리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이를 마련하기 전에 디고리 장관은 드래곤 수드로 인해 사망해버렸고, 그때부터 먼 미래의 마법부 장관인 킹슬리 샤클볼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어떤 마법부 장관도 아즈카반의 폐쇄를 고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마법부 장관들은 아즈카반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못 본 척하기도 했고, 아즈카반의 어둠의 기운이 성장하게끔 방치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디멘터가 득실거리는 요새에 들어가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핑계를 대기도 하며 아즈카반에 방문하지도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아즈카반의 완벽한 보안을 내세우며 이러한 태도를 정당화했습니다. 3세기 동안이나 이 기록은 깨지지 않았지만 이 감옥에서 탈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 남자는 그를 면회하러 온 어머니와 자리를 바꿔 아즈카반에서 타로 갈 수 있었습니다. 디멘터가 이를 눈치채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감지할 수도 없었고 예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니마고스 능력을 가진 한 남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디멘터들이 동물 상태의 애니마고스를 실제 동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의 취약점은 죽음을 먹는 자들에 관련된 대규모 탈옥이 발생하면서 더욱 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볼드모트의 부활 후에는 디멘터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활동 범위와 자유를 만끽하며 볼드모트에 충성을 바쳤습니다. 아마 알버스 덤블도어는 디멘터들의 수감자들에 대한 비인도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을 예상했기 때문에 디멘터들이 아즈카반의 간수로 있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볼드모트가 몰락하고 킹슬리 샤클볼트 장관이 취임하면서 아즈카반의 모든 디멘터들은 추방됩니다. 그들을 대신하는 간수로는 마법부의 오러들이 임무를 수행했고, 이는 정기적인 순환근무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체계가 들어서면서 탈옥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즈카반에서 추방된 디멘터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밤길 조심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사랑입니다. 안녕.